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간단히 제가 속해 있는 코트라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이 경험을 어떻게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는 할지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트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코트라는 1962년 설립되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 시장 조사, 그리고 해외 파트너 발굴, 그리고 해외 수출 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은 코트라가 하는 거를 몇 가지 적은 이미지 것인데요. 네, 제1의 미션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수출 지원 서비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의 파트너십 체계를 지원하는 거, 그리고 등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 코트라는 국내에 한국의 서울 본사와 12개의 지방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요. 해외에는 84개국의 127개 해외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1950년대 한국의 모습입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남북으로 나뉘어서 정부 수립까지의 혼란, 그리고 1950년부터 3년간 남북한 전쟁 등을 거치면서 생활시설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네, 당시에 한국 경제는 국가 예산의 한 50% 이상을 국제 원조에 의존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의 하나였죠. 네, 그런데 70년 후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GDP 세계 10위, 그리고 무역 규모 세계 14위, 그리고 외환 보유고 세계 8위의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네, 그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한국 경제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한국 전쟁이 종료된 1953년에 비해 정확히 67년 후인 2020년에는 한국의 GDP가 그 전에 비해서 1260배,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는 475배 증가했습니다. 그 밖에도 플렉시블 OLED 디램, 그리고 TV, 그리고 낸드 플래시,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조선 등의 분야에서 세계 1위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삼성, 현대, 그리고 SK, LG, 기아, 포스코와 같이 포춘 500대 기업에 드는 기업도 1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한국의 발전 과정에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네, 사람마다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개방 및 외부 지향형 발전 전략과 둘째 정부의 강력한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그 외부 지향형 발전 전략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 정부가 보증하면서 외자를 유치해서 정부 교육 의무화, 의무 교육에 따라서 양성한 풍부한 근로자들이 상품을 만든 후 해외로 수출하는 이러한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네, 이는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원이나 자본, 그리고 할만한 상품, 그리고 시설, 공장 시설 등이 절대 부족했던 한국이 성장 전략으로 외국 자본을 차입하고, 그리고 수출 지향의 성장 정책을 하는 불균형 성장도 감소하는 정책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네,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자재의 수입 관세와 법인세를 경감시켜주고 그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해외 시장 정보도 제공해주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저의 소속 기관인 코트라도 이런 과정에서 우리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당시에 설립된 것입니다. 네, 다음 표는 한국이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요한 수출 품목들의 리스트입니다. 네, 수출 초기 단계인 1960년대에는 주로 이게 천연자원인 철광석, 탕통스텐 등 같은 광물, 그리고 실크, 생선 등을 수출하다가 1970년대에 대해서 섬유와 전자, 그리고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들의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네, 1980년대에는 조선, 그리고 합성섬유 같은 중화학 제품들이 소개되다가 1990년대에는 TV, 그리고 컴퓨터 같은 가전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이후에는 반도체나 무선통신기기,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집행입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의 수출 주도 성장 정책과 경공업 그리고 중화공업의 육성, 그리고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의 수입 자유화와 금융실명제에 이어서 2000년대 이후에는 민영화 그리고 시장 개방 같은 시기에 적절한 정책 수단을 구사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네, 1962년부터 시작해서 1997년까지 5년 단위로 그 시기에 맞는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시에 어떤 비즈니스 환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당시에 어떠한 주요 정책을 썼는지는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도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든지 오일머니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한 중동 지역의 건설 진출, 그리고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 일반 종합무역상사, 그리고 코트라 같은 수출 전담 기관의 설립 등도 정부가 추진한 주요 성장 정책의 하나입니다. 네, 이러한 계획과 집행 과정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직접 회의를 주재하거나 현장을 방문해서 동력하는 등의 정책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국민들의 의식개혁입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듯이 거의 100여 년 동안 변화가 없는 농촌 지역의 개발을 위해선 식량 생산 증가를 통해 농촌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서 경제 개발을 이루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1970년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We can do it 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국민 의식 개혁 운동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새마을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농민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그리고 지원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당시 집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농촌 여성들을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시켜서 성공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결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1971년에 도시소득의 78% 수준에 머물던 농촌 소득이 1980년 불과 10년 만에 도시소득과 거의 비슷한 94% 수준으로 오르는 이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네, 물론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적절한 지원과 자원과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의 이러한 경제 발전 경험은 다른 국가들도 그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노력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표본을 보여주는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이는 제프리 삭스 교수가 어느 강연을 통해서 한국은 빈곤 국가였던 적이 그리 오래지 않지만 지금은 많이 잘 사는 나라인 만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는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KSP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파트너 국가에 맞는 적정한 정책을 제언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솔루션을 찾아 상호 협력 관계를 깊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관련되는 분야로는 전자정부 등 ICT 분야, 그리고 농업개발, 그리고 수출 촉진, 금융서비스, 산업 및 투자협력,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합니다. 네, 한국의 그 KSP의 프로그램은 최초 시작된 2004년에 두 개의 나라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87개 국가에서 583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KSP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은 3개가 있습니다. 우선 KDI는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 주로 경제개발 정책 분야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트라는 국가무역 투자진흥기관으로 주로 산업개발이나 무역 또는 투자유치 정책 분야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입은행은 해외 개발도상국의 인프라나 ICT 시스템 개발 같은 등에 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은 코트라가 KSP 업무를 처음 수행한 2014년 이후 실제 수행한 KSP 실적입니다. 네, 주로 동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의 지역 위주로 지금까지 50여 건 KSP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KSP를 수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파트너 국가에서 한국 정부의 KSP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가 그 바깥쪽에 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안쪽에 원으로 되어 있는 프로세스는 KSP 지원이 결정된 이후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파트너 국가에서 한국 정부의 KSP를 신청하는 절차는 우선 1번 그 파트너 국가에 파트너 부처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 부처를 통해 KSP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국의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제출하면 한국의 담당 부처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해서 파트너 국가에 통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미 이제 하기로 결정된 KSP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은 이너서클에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우선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을 가진 후 해당 국가를 현장 방문을 통한 조사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사를 어느 정도 마친 후 중간 보고서를 완성해서 워크숍 또는 관련 직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 후 워크숍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절차 관련해서 좀 내용을 세분화된 내용들이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많은 국가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습득한 중요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원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의 국가와 한국이 더 공고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